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팀 단합을 위한 회식도 다시금 생겨났고요. 그러면서 잦은 술자리에 참석하다 보니 어느덧 다시 바지가 꽉 끼고 뱃살이 조금씩 잡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막상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하자니 왜 이렇게 약속은 자주 생겨나는 건지, 모임이나 회식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도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직장인이라 항상 해오던 생각인데 늘 그렇듯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고구마나 단호박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참,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이것을 오래 지속하지는 못한다. 저도 흔히 닭고야라고 부르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다이어트도 해봤고, 바나나만 먹는 바나나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또 계란만 먹는 계란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살이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아무리 길게 유지해도 한 달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김동현님 다이어트는 3일도 못 버텼어요. 이렇게 뺀 살들은 원래 먹던 음식을 먹게 되면 빛의 속도로 다시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먹고 싶은 음식이란 파스타면 대신에 두부면을 넣고, 맛있는 빵 대신에 프로틴 빵을 먹고, 굽네 치킨 시켜 먹는 대신에 굽네 치킨 닭가슴살을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외식하러 가서 파스타면 대신에 두부면으로 주문하고, 회식 가서 삼겹살 대신에 닭가슴살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모임도 하고 회식도 가면서 살도 잘 뺄 수 있는 식단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단 방법을 적용하시면 더 이상 약속이나 회식 때문에 식단에 방해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식단은 무엇이냐? 바로 탄수화물 사이클링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날을 저탄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을 고탄수라고 한다면 저탄수, 저탄수, 고탄수, 저탄수, 저탄수, 고탄수 순으로 사이클링을 돌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주는 식단입니다.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농업혁명을 시작으로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된 지 고작 1만 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1만 년의 시간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인류와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하니 그거에 비하면 5%도 안 되는 시간이네요. 우리 유전자는 규칙적인 식사보다는 아직은 불규칙한 식습관에 더 적응되어 있는 것이죠. 20만 년 전에는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불규칙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잠시 TMI가 나와버렸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탄수화물 사이클링, 이 식단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식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의 4가지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동시에 근육량 증가를 노려볼 수 있다.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고갈시키고 저장하고를 반복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지방 연소와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저탄수 날에는 체지방 연소 효과가 매우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체내 탄수화물이 고갈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하죠. 또 상대적으로 지방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쓰고자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입이 터질 일이 없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주기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주니까 입이 터질 일이 없습니다. 저탄수 날에도 단백질과 지방류들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먹을 수 있고, 의지가 약한 작심 3일러도 저탄수 2-3일만 버티면 고탄수 날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식욕도 폭발할 일이 없거든요. 셋째, 혈당을 조절해 지방 저장 빈도를 낮춘다. 저탄수 날에는 탄수화물을 극소량 섭취해주기 때문에 체내 혈당이 낮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혈당이 높아지지 않으니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지 않아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으면 잉여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빈도도 낮아지겠죠. 넷째,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찐다. 고탄수 날에는 탄수화물을 포함하여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요. 원래도 우리 몸은 하루에 먹는 양을 확 늘린다고 해서 다음날 살이 막 찌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엥? 그러면 왜 살이 찐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매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너무 팩폭이었으면 죄송합니다. 만약 하루 동안만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찐다면 하루에 운동을 몰아서 하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하루에 운동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식단은 유독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는데요. 체내의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이 주기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먹는 양을 늘리더라도 우리 몸은 잉여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엄청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변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한 게 체내의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가 잦아지면 이에 적응하여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올라갑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 식단을 잘 이용했을 경우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2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탄수날의 신체 활동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이 덜 쌓인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당 떨어진다라고 하죠. 저탄수날은 텐션이 많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시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괜히 신경질적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담 후에 진행해주세요. 장점이 엄청 많은 이 식단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시죠? 원래는 주기적으로 저탄수, 저탄수, 고탄수, 저탄수, 저탄수, 고탄수로 진행되어야겠지만 우리는 평일과 주말 구분이 있는 주 7일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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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탄수, 저탄수, 저탄수, 고탄수 순으로 갈 예정입니다. 평일과 주말 경계가 없으신 분들은 6일 사이클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주로 목요일과 일요일을 먹고 싶은 음식 먹는 날, 즉 고탄수 데이로 지정해 두는데요. 요일은 수요일, 토요일로 하셔도 되고 화요일, 금요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하신 대로 일상에 맞춰 요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2일 사이에 최소 2일의 텀은 두셔야 합니다. 저는 편의상 고탄수 날을 목요일과 일요일로 지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탄수 날입니다. 월, 화, 수와 금, 토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탄수화물이라고 검색하면 모든 단당류, 밥, 빵, 고구마, 감자, 단호박, 과일, 밀가루, 아이스크림 등 엄청 많은 식품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외워서 피할 필요는 없고 흔히 입에 넣어서 먹다 보면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 전부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월화수금토에는 하루에 순수 탄수화물을 40에서 50g 이하로 먹어주셔야 합니다. 순수 탄수화물 양이 감이 안 오실 텐데 햇반 작은 거 또는 쌀밥 130에서 150g 정도가 순수 탄수화물 40g에서 5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음식들은 배가 부를 정도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자면 단백질은 체중 1kg당 단백질 1에서 1.5g으로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 먹더라도 체중 1kg당 단백질 1g 이상은 꼭 드시면 좋아요.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종류에 있어서도 자유로운데요. 지방이 많은 삼겹살, 오리고기, 닭다리살도 괜찮고 생선도 좋습니다. 연어뱃살, 참치뱃살도 좋고요. 군침이 싹 돌지 않나요? 그리고 야채는 언제든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소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또 아침마다 사과를 챙기실 수 있다면 점심에 사과 하나를 먹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화에도 좋고요. 섭취 타이밍,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가장 추천하는 타이밍은 저녁 운동 이후입니다. 저녁 운동 이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신다면 컨디션 회복을 위한 에너지원이 되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순수 탄수화물 40에서 50g 이하로 섭취해 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고탄수날, 다음으로 기다리던 고탄수날인데요. 목요일은 점심까지는 탄수화물을 제외한 음식들만 먹다가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때 먹고 싶은 음식을 원 없이 드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밥을 평소보다 2배는 더 먹었던 것 같아요. 탄수화물 제한하니까 밥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또 평소에 못 먹던 라면, 찌개류, 제육볶음, 국밥 등 한식 위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탄수화물만 드시지 마시고 식사를 하실 때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포만감에도 좋고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원하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목요일과 일요일은 일종의 치팅데이죠.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다 먹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설탕과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자제하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디저트나 카라멜 마키아토, 프라푸치노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특히 탕후루 같은 거, 이런 거 자제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떡볶이는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제하면 좋겠지만 떡볶이는 못 참지. 그렇다고 매번 떡볶이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요일에 많이 먹고 금요일에 체중을 재면 살이 쪄 있던데? 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보다 우리 몸이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했을 거예요. 글리코겐은 물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신 물들도 몸무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한몫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금방 빠져나갈 무게들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너무 된다 싶으시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마시기 전인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몸무게를 재시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획적인 운동 필요. 마지막으로 이 식단은 식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컨트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글리코겐 저장량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탄수 날에는 유산소 운동을, 고탄수 날에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과 월요일은 전날 많은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등과 같은 대근육 위주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단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다이어트 초반 두세 달 정도 하시고 또 일반적인 식단을 하시고 다시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시고를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번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효과가 그만큼 반감될 수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줄이시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줄여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고탄수 날에 너무 과식해서 소화에 지장이 가는 일이 없게끔만 잘 조절해 주시면 분명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는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